알겠습니다. 바로 수정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대답했다. 그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그녀의 역할이었다. 그녀는 보고서를 돌려받아 들고 조용히 회장실을 나서려 했다. 바로 그때 강태준이 무심하게 한마디를 던졌다. 이 비서, 내일 저녁 약속은 취소해. 대신 K벤처스 김 대표와의 비공식 만찬을 잡아. 장소는 늘 가던 곳으로. 어머, 죄송합니다. 그녀는 과장되게 놀라며 휴지를 찾아 허둥댔다. 한 전무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쏟아진 커피로 향했다. 그 짧은 틈을 이용해 이윤서는 눈에 띄지 않게 USB 드라이브를 손안으로 빼돌렸다. 모든 것이 찰나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녀는 태연하게 커피를 닦아내며 말했다. 제가 너무 피곤해서 실수를 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전무님, 아우라그룹의 심장부, 도시의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오른 펜테리온 타워의 최상층은 언제나 완벽한 고요함과 서늘한 긴장감이 공존했다. 그 공간의 주인인 강태준 회장의 숨소리마저 계산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곳에서 이윤서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녀의 존재는 공기처럼 투명했지만 그 기능은 회장실을 움직이는 정교한 톱니바퀴와 같았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정확했고 그녀의 표정은 잔잔한 호수처럼 감정의 동요를 드러내지 않았다. 한 전무는 잠시 동안 그녀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녀의 완벽한 연기, 당황한 표정과 지친 기색 속에서 그는 어떤 허점도 찾아낼 수 없었다. 그는 항상 유능하지만 기계처럼 감정이 없어 보이던 그녀의 인간적인 실수에 오히려 의심을 거두는 듯했다. 그는 마지못해 말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 회장님께서 아끼는 인재가 쓰러지면 곤란하니까.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퇴근하도록. 강태준은 최고급 마호가니 책상에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턱선과 차가운 눈빛은 아우라그룹을 정상으로 이끈 무자비한 카리스마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는 펜촉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 외에는 어떤 소음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윤서는 그런 그를 위해 완벽하게 조율된 환경을 제공했다. 그녀는 대표님이 다음으로 필요할 것이 무엇인지, 그의 미간에 잡힌 미세한 주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그는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한번 둘러본 뒤 돌아섰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이윤서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파일 전송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마침내 전송 완료 메시지가 떴다. 그녀는 모든 접속 기록과 흔적을 삭제하고 시스템을 원래대로 복구시킨 뒤 조용히 회장실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회장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배서 원두를 갈았다. 코스타리카 따라주의 스페셜티 원두, 정확히 87도로 맞춘 물,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핸드드립. 강태준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입 밖으로 내뱉는 법이 거의 없었지만 이윤서는 그의 침묵이 담고 있는 수만 가지 요구를 읽어냈다. 그녀가 내어놓는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한 완벽한 복종의 상징이었다.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온 그녀는 곧장 컴퓨터를 켜 암호화된 서버에 접속했다. 강태준의 비밀 장부가 안전하게 도착해 있었다. 조금 전에 위험천만했던 순간을 떠올리니 아직도 심장이 떨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해냈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녹취 파일과 비밀 장부라는 두 개의 강력한 무기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한철영 전무의 의심을 산 것은 분명했다.
이제부터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다. 그는 분명 그녀를 주시할 것이다. 어둠 속에서의 발걸음은 더욱 깊고 은밀해져야만 했다. 따뜻한 커피 향이 서늘한 공기 중에 부드럽게 퍼져나갔다. 이윤서는 소리 없이 그의 책상 옆에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강태준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마치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고맙다는 말은커녕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이윤서에게 그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녀는 그것에 익숙했다. 아니, 익숙한 척 연기하는데 도가 텄다. 그 무관심이 바로 그녀가 원하는 방패였으니까. 한철영 전무와의 그날 밤 이후 아우라 그룹의 공기는 눈에 띄게 차가워졌다. 복도를 오가는 직원들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워졌고 그들의 대화 소리는 나직하게 가라앉았다. 보이지 않는 감시의 눈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불안감이 거대한 건물을 유령처럼 떠돌았다. 강태준의 편집증적인 의심이 마침내 고삐 풀린 괴물처럼 날뛰기 시작한 것이다. 모든 것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균열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다시 모니터를 응시했다. 수십 개의 이메일과 결제 서류, 그리고 분 단위로 쪼개진 회장의 일정이 빽빽하게 화면을 채우고 있었다. 다른 비서들이라면 비명을 지를 법한 업무량이었지만 그녀는 기계처럼 모든 것을 처리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오갔지만 그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 거대한 성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조용한 유령이었다. 강태준이 공들여 준비하던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에서 미세한 정보 유출 정황이 포착되었다. 경쟁사가 마치 아우라의 협상 전략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한 발 앞서 움직인 것이다. 손실액 자체는 그룹 전체로 보면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강태준에게는 자신의 완벽한 통제에 누군가 흠집을 냈다는 사실 자체가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었다. 그는 즉시 한철영 전무를 호출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단순한 비서의 눈이 아니었다. 모니터의 데이터를 훑태는 그녀의 시선은 회계 장부의 허점을 꿰뚫고 복잡한 자금 흐름의 이면을 추적하고 있었다. 강태준이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 그가 통화하는 상대의 이름,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의 종류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분석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우라 그룹의 거대한 비밀, 금고 지도가 그려지고 있었다. 내부의 쥐새끼를 찾아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내 성 안에 배신자가 숨쉬는 건 참을 수 없으니까. 강태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명령에 한철영은 마치 사냥 허가를 받은 사냥개처럼 눈을 빛냈다. 그는 오래전부터 그룹 내에 만연한 기강회의를 바로잡을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회장의 의심은 그에게 무소불위의 칼을 쥐어준 셈이었다. 강태준이 마침내 서류 더미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이윤서에게 향했다. 이 비서, 다음 주 M&A 관련 최종 보고서 지금 바로 가져와.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채 오직 명령만을 담고 있었다. 보통의 경우라면 최종 보고서는 예정된 날짜에 맞춰 보고되는 것이었지만 그의 변덕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 당황한 기색 없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철영은 즉시 특별 내부 감사팀이라는 이름의 저승사자들을 조직했다. 그의 직속 부하들로 구성된 감사팀은 회사의 모든 부서를 이 잡듯 뒤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직원들의 이메일과 통화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했고 개인 사물함까지 서슴없이 뒤졌다. 저항하는 직원은 즉시 보복성 인사 조치를 당했다. 아우라 타워는 순식간에 공포와 불신이 지배하는 거대한 감옥으로 변해버렸다. 네, 회장님, 30분 내로 준비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의 변덕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이미 며칠 전부터 관련 부서들을 닥달하여 초안을 미리 받아두었고 어젯밤 자신의 집에서 밤을 새워 최종본에 가까운 형태로 정리해둔 상태였다. 그녀의 완벽함은 강태준의 무자비한 속도를 따라잡기 위한 생존 수단이자 그의 신뢰를 얻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무기였다. 이윤서는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있었다. 회장의 최측근으로서 그녀는 한철영의 감사 진행 상황을 매일 보고받아야 했고 그의 날카로운 의심의 눈초리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다. 그는 특히 그날 밤 이윤서가 야근했던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는 보고를 핑계로 수시로 그녀를 찾아와 교묘하게 그녀를 떠보았다. 이 비서, 그날 밤 이후로 뭔가 이상한 낌새는 없었나. 이윤서는 회장실을 나와 자신의 사무공간으로 향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마주치는 직원들은 그녀에게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들의 눈에는 경외와 함께 미묘한 질투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회장의 그림자, 얼음성의 문지기, 그것이 그녀를 향한 사람들의 평가였다. 그녀는 그 어떤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와 보안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이윤서는 그의 의도를 꿰뚫어 보면서도 완벽한 비서의 가면을 유지했다. 제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특별한 점은 없었습니다. 전무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하며 공을 그에게 되돌렸다. 그녀의 흐트러짐 없는 태도에 한철영은 더 이상 파고들 명분을 찾지 못했지만 그의 눈에는 의심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버리지 않았다. 몇 번의 암호 입력을 거치자 화면에 복잡한 수식과 그래프로 가득 찬 보고서가 나타났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수치들을 점검하고 오탈자를 확인했다. 그녀의 눈은 단순한 검토가 아니었다. 그녀는 보고서에 명시된 인수자금의 출처, 자산평가액의 미세한 부풀림, 그리고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독소 조항들을 하나하나 자신의 머릿속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했다. 이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강태준의 범죄를 입증할 또 하나의 조각이었다. 압박감은 점점 더 이윤서의 목을 조여왔다. 감사팀의 수사망이 IT 보안 부서까지 뻗치면서 서버 접속 기록에 대한 정밀 분석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녀는 자신의 흔적을 모두 지웠다고 확신했지만 한철영과 그의 전문가들이 작정하고 달려든다면 아주 미세한 변칙적인 로그라도 발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었다. 그녀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보고서를 최고급 용지에 출력하고 깔끔하게 제본하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다. 5년 전 아버지가 운영하던 견실한 중소기업이 아우라 그룹의 적대적 M&A에 휘말려 공중분해되었던 그날,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진 아버지가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그 끔찍한 기억,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중심에 서서 차갑게 웃던 젊은 총수 강태준. 그녀는 그날 이후 복수를 맹세했다. 그녀는 미끼를 던져 사냥개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로 결심했다. 희생양이 필요했다. 물론 무고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아우라 그룹에는 썩어빠진 인간들이 넘쳐났다. 그녀는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뒤져 가장 적합한 인물을 찾아냈다. 그는 바로 자재 구매팀의 차장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으며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지만 그의 비리는 너무 교묘해서 아직까지 발각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과거를 지웠다. 이름도, 학력도, 경력도 모두 새로 만들었다.
혹독한 훈련을 통해 최고의 비서가 되기 위한 모든 기술을 익혔고 마침내 치열한 경쟁을 뚫고 강태준의 바로 옆자리를 차지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 2년간 그녀는 완벽한 비서를 연기하며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칼을 갈아왔다. 강태준은 그녀를 그저 유능하지만 감정 없는 부품 정도로 여기고 있었지만 그 오만이 그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었다. 그녀의 계획은 그 구매팀 차장에게 내부 정보 유출이라는 누명을 씌워 한철영의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는 것이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었다. 만약 실행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다면 그녀는 그 자리에서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그녀는 한밤중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다시 한번 어둠 속의 유령이 되었다. 보고서를 들고 다시 회장실로 들어섰을 때 강태준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정형이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굽어보는 그의 뒷모습은 마치 세상의 왕처럼 오만하고 견고해 보였다. 그는 도시를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발 아래에 있는 왕국을 확인하는 듯했다. 저 오만한 제왕을 끌어내리는 것, 그것이 그녀 삶의 유일한 목표였다. 그녀는 고도로 암호화된 우회망을 통해 아우라 그룹의 내부망에 접속했다. 그리고는 구매팀 차장의 개인 컴퓨터에 저장된 회계 파일에 접근했다. 그녀는 그가 빼돌린 비자금 내역 중 일부를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의 정보와 교묘하게 엮어 마치 그가 정보를 팔아넘긴 대가로 돈을 받은 것처럼 보이도록 데이터를 조작했다. 또한 그의 이메일 계정으로 경쟁사 직원과 접촉한 것처럼 보이는 가짜 메일을 만들어냈다. 회장님, 요청하신 M&A 최종 보고서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끓어오르는 증오를 완벽하게 감춘 채 평소처럼 차분하고 건조했다. 강태준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예상보다 빨리 완벽한 결과물을 가져온 그녀를 향한 희미한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 만족감은 곧 당연함으로 바뀌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것뿐이었다. 모든 작업은 단 10분 만에 끝났다. 그녀는 자신의 접속 흔적을 다시 한번 완벽하게 지우고 시스템에서 빠져나왔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감사팀에 익명의 제보를 했다. 자재 구매팀의 자금 흐름이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녀의 제보는 거대한 댐의 작은 균열과 같았다. 한철영과 감사팀은 즉시 모든 역량을 구매팀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내민 보고서를 받아들고 빠르게 페이지를 넘겼다. 그의 손가락이 특정 부분을 짚었다. 이 부분, 예상 시너지 효과가 너무 보수적으로 잡혔어. 최대치로 수정해. 시장에 우리가 얼마나 자신 있는지 보여줘야 하니까. 그는 사실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조종하고 여론을 만들고 싶어 했다. 이윤서는 그가 가리키는 부분을 확인하며 속으로 냉소를 삼켰다. 그가 말하는 시너지 효과는 결국 하청업체를 쥐어짜고 직원들을 구조조정해서 만들어낼 피해 대가였다. 며칠 후 결과는 그녀가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감사팀은 구매팀 차장의 컴퓨터에서 조작된 증거들을 발견했고 그들은 마침내 내부의 배신자를 잡았다며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구매팀 차장은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까 두려워 정보 유출 혐의까지 모두 인정해버렸다. 그는 모든 것을 뒤집어 쓴 채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 초라하게 회사를 떠났다. 그의 말에 이윤서의 심장이 순간 멈칫했다. K벤처스는 최근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였다. 그리고 늘 가던 곳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최고급 한정식 집으로
온갖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악명이 높았다. 이것은 분명 또 다른 불법적인 거래의 시작을 의미했다. 그녀의 머릿속 컴퓨터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것은 기회였다.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한철영은 강태준에게 의기양양하게 사건의 종교를 보고했다. 쥐새끼를 잡아냈습니다. 회장님, 이제 우리 성은 다시 안전합니다. 강태준은 보고에 만족하며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룹을 뒤덮었던 공포의 분위기는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누구도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연극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녀는 미세한 떨림도 없이 대답하고는 회장실을 나왔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눈앞에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어른거렸다. 힘없이 축 늘어져 있던 아버지의 손, 그리고 그 옆에 놓여있던 유서. 미안하다라는 말만 반복되던 그 절망의 글자들을 그녀는 지금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은 없었다. 이윤서는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희생양을 만들어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다. 비록 부패한 직원이긴 했지만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다. 하지만 그녀는 곧 마음을 다잡았다. 더 큰 악을 제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그녀 개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먼저 K벤처스 김 대표의 비서에게 연락해 약속을 잡았다. 능숙한 솜씨로 상대방을 구슬려 약속 시간과 장소를 확정짓는 동안 그녀의 다른 손은 책상 밑에 숨겨진 소형 녹음기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내일 저녁 그곳에서 오가는 대화는 강태준의 제국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포탄이 될 것이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계획을 점검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너무 순조로워서 오히려 불안할 정도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한철영의 의심은 완전히 그녀를 벗어났다. 그는 이제 그녀를 회장의 충성스러운 비서이자 내부 감사를 도운 공로자로 여기게 되었다. 역설적이게도 이번 위기는 그녀의 입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강태준 역시 내부의 배신자를 처리했다는 생각에 안심하고 다시 프로젝트 피닉스를 밀어붙이는 데에만 집중하기 시작했다. 퇴근 시간이 되자 그녀는 마지막으로 회장실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조용히 회사를 나섰다. 화려한 로비를 지나 거대한 회전문을 빠져나오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이윤서라는 이름의 껍데기를 벗고 진짜 자신으로 돌아왔다. 도시의 넌사인이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 위로 어지럽게 쏟아졌다. 사람들은 값비싼 정장을 입고 아우라 타워에서 나오는 그녀를 부러움과 선망의 시선으로 쳐다봤다. 그들은 모두 속고 있었다. 진짜 위협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심장부에서 더욱 날카롭게 칼날을 벼리고 있었다. 이윤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 강태준과 그의 제국은 생각보다 허술하다는 것. 그들의 오만과 불신이 바로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마지막 공격을 준비할 시간을 벌었다. 모든 것을 끝낼 최후의 일격을 그들은 몰랐다.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이 화려한 갑옷이 아니라 복수를 위해 입은 상복이라는 것을. 그녀가 매일 오르는 그 초고층 빌딩이 성공의 상징이 아니라 무너뜨려야 할 원수의 성이라는 것을. 그녀의 발걸음은 집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이미 내일의 전쟁터를 향해 행군하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폭발의 날이
머지않았다. 내부 감사라는 거대한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아우라 그룹에는 거짓된 평화가 찾아왔다. 강태준은 자신의 통제력을 재확인했고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그는 이제 프로젝트 피닉스의 최종 단계를 마무리하는 데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다. 세진 테크놀로지의 이사회를 무력화시키고 주주들을 회유하는 작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의 제국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고 영원할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집은 회사 근처의 평범한 오피스텔이었지만 내부는 그녀의 또 다른 자아를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한쪽 벽면 전체는 아우라 그룹과 강태준,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인물들의 관계도로 뒤덮여 있었다. 붉은 실과 압정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고 그 중심에는 차가운 표정의 강태준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그 옆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아버지 사진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 견고한 성의 가장 깊은 곳, 바로 그의 집무실에서 성벽을 무너뜨릴 마지막 화약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다. 이윤서는 강태준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한 후 더욱 대담하고 치밀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를 유능하지만 영혼 없는 비서로만 여겼다. 그 치명적인 착각이 바로 그녀가 파놓은 가장 깊은 함정이었다. 이윤서는 벽 앞에 서서 한참 동안 관계도를 응시했다. 그것은 지난 5년간 그녀가 피와 눈물로 쌓아 올린 복수의 설계도였다. 수많은 밤을 새우며 정보를 수집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증거를 모았다. 강태준은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겠지만 그는 거대한 거미줄의 중심에 걸린 먹잇감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거미줄을 짜는 검이었다.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기회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다. 강태준은 세진의 숨겨진 기술을 합법적으로 손에 넣기 위해 회사의 핵심 연구원을 매수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법무팀장과 화상통화를 하며 연구원에게 건넬 뇌물의 액수와 성공 시 그에게 약속할 자리에 대해 노골적으로 논의했다. 내부 감사가 끝난 뒤라. 그는 자신의 공간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평범한 노트북이었지만 몇 단계의 보안 프로그램을 거치자 전혀 다른 화면이 나타났다. 암호화된 서버에 접속하자 그동안 그녀가 모아온 아우라 그룹의 비자금 내역, 탈세 증거, 정관계 로비 자료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내일 만찬에서 얻게 될 녹취 파일이 추가된다면 이 모든 증거들은 강태준의 숨통을 끊을 완벽한 칼날이 될 터였다. 그러나 이윤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의 컴퓨터 웹캠과 마이크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스파이웨어를 설치해둔 상태였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서 태연하게 업무를 보는 척하며 그의 모든 대화와 영상, 그리고 그가 화면에 공유한 비밀 계약서, 초안까지 통째로 녹화하고 있었다. 돈으로 안 되는 건 없어. 그의 영혼까지 사버려. 강태준이 화면 너머에 법무팀장에게 내뱉은 그 한마디는 그의 제국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문득 창밖을 보았다. 저 멀리 밤하늘을 배경으로 아우라 타워가 위압적인 실루엣을 드러내고 있었다. 저 꼭대기에서 강태준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마 또 다른 누군가를 짓밟고 빼앗을 계획을 세우고 있겠지.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원한을 샀는지, 그리고 그중 가장 지독한 원한이 바로 자신의 옆에서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마침내 마지막 퍼즐 조각을 손에 쥔 그날 밤, 이윤서는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와 모든 자료를 정리했다. 그녀의 앞에는 지난 5년간 모아온 강태준의 범죄 증거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불법 비자금 장부, 정관계 로비 녹취록, 그리고 기술 탈취를 직접 지시하는 영상까지. 이제 이 증거들을 세상 밖으로 터뜨려줄 사람들이 필요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서 싸울 수 없었다. 이윤서는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매일같이 그의 옆에 앉아 차가운 대표님이라 불렀지만 그 차가움은 곧 깨지게 될 것이다. 그녀가 지난 5년간 준비해온 모든 것이 폭발하는 그날, 그의 견고한 성은 한 줌의 재로 변할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키보드에 손을 얹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그녀의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밤이었다. 그녀는 먼저 과거 국정원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선배, 지금은 탐사보도 전문 기자로 활동 중인 김진우에게 연락했다. 약속 장소는 인적이 드문 한강의 어느 둔치였다. 차가운 강바람을 맞으며 나타난 그는 세월의 흔적이 엿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진실을 향한 날카로운 눈빛만은 여전했다. 이윤서는 그에게 다가가 말없이 작은 USB 드라이브 하나를 건넸다. 다음 날 아침, 아우라 그룹의 전략기획실은 전례 없는 흥분과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프로젝트 피닉스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임원 회의가 소집되었기 때문이다. 강태준은 회의실 상석에 앉아 특유의 차가운 눈빛으로 좌중을 압도했다. 그의 뒤편에 선 이윤서는 완벽한 자세로 회의록을 작성할 준비를 마친 채 얼음장 같은 침묵 속에서 오가는 탐욕의 언어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김진우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는 이미 그녀가 아우라 그룹에 들어간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내 아버지 좋은 분이셨지. 그의 낮은 한마디에 이윤서는 애써 감정을 억눌렀다. 이틀 뒤 오전 10시 아우라 그룹의 프로젝트 피닉스 성공기념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그때 맞춰서 터뜨려 주세요. 그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섰을 때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려야 합니다. 강태준의 입에서 프로젝트 피닉스라는 단어가 흘러나왔을 때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은 마치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눈을 빛냈다. 프로젝트의 대상은 반도체 핵심 기술을 보유한 알짜 중소기업 세진 테크놀로지였다. 그들은 세진의 기술력을 칭찬했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회사를 인수한 뒤 기술만 빼내고 나머지는 껍데기만 남겨 해체해버리는 것이었다. 불사조라는 거창한 이름과는 정반대의 파괴적인 계획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서늘한 결의에 김진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모든 언론사가 주목하게 만들지. 판은 내가 깔아줄 테니 마무리는 네가 직접 해라. 그는 짧은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윤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잠시 과거를 떠올렸다. 정의를 위해 싸우다 부패한 권력에 의해 좌천되었던 그의 모습, 그리고 그때의 절망감이 그녀의 것과 겹쳐 보였다. 전략기획실장이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인수 후의 기대 수익과 자산 처리 계획을 보고했다. 그의 발표 자료에는 인력 구조의 효율화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 이는 사실상 전 직원 해고를 의미하는 완곡한 표현이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삶의 터전이 단 몇 장의 슬라이드로 간단하게 지워지고 있었다. 이윤서는 무표정하게 키보드를 두드리며 그들의 잔인한 단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했다. 두 번째 만남은 더욱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그녀가 찾아간 인물은 대검찰청에 강직하기로 소문난 박철민 부장검사였다. 그는 과거 아우라 그룹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다 외압에 의해 좌절된 경험이 있는 인물이었다. 이윤서는 공중전화로 그에게 연락해 한밤중에 낡은 성당에서 만나자는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약속 장소에 모습을 드러냈다. 강태준은 보고가 끝난 뒤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훌륭해. 계획대로 진행하도록. 어떠한 잡음도 용납하지 않겠다. 특히 언론 통제에 신경 써. 이번 인수는 아우라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대중에게 각인시켜야 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명령의 무게는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짓눌렀다. 그의 말은 곧 법이었고 거역은 존재하지 않았다. 어두운 성당 안,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 아래 이윤서가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그에게 증거 자료가 담긴 또 다른 드라이브를 건넸다. 강태준 회장의 불법 비자금과 기술 탈취 혐의에 대한 원본 증거입니다. 이틀 뒤 오전 10시 모든 것이 세상에 공개될 겁니다. 검찰이 그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흩어진 뒤에도 이윤서는 한동안 그 자리에 남아 회의록을 정리했다. 그녀의 눈앞에는 프레젠테이션에 나왔던 세진 테크놀로지의 연역이 떠올랐다. 30년 전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 오직 기술력 하나로 버텨온 회사. 그곳의 직원들은 회사를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가족처럼 여긴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났다. 그들의 가족이 이제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포식자에게 통째로 잡아먹히게 된 것이다. 박철민 검사는 의심의 눈초리로 그녀가 내민 증거를 번갈아 보았다. 당신 대체 누구요? 그가 물었지만 이윤서는 대답 대신 아버지의 이야기를 꺼냈다. 5년 전 아우라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한 중소기업 사장님의 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깊은 슬픔과 분노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드라이브를 받아들었다. 정의를 향한 기나긴 싸움에 동지가 생긴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회장실 비상 인터폰이 울렸다. 로비에서 온 연락이었다. 세진 테크놀로지의 박진수 대표가 면담을 요청하며 1층에서 무작정 기다리고 있다는 보고였다. 강태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들여보내. 그의 목소리에는 귀찮음이 가득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지막 발악을 구경하려는 듯한 잔인한 호기심이 서려 있었다. 이윤서는 조용히 일어나 회장실 문 쪽으로 향했다. 곧 닥쳐올 폭풍을 예감하며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운명의 날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기자회견 전날 이윤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강태준의 비서로서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녀는 그의 연설문을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그의 넥타이를 골라주었으며 내일의 일정을 브리핑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의 완벽한 연기 앞에서 강태준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잠시 후 초라한 행색의 노신사가 비서실 안으로 들어섰다. 환갑을 훌쩍 넘긴 듯한 그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산증인으로 불리는 박진수 대표였다. 평생을 바친 회사가 송두리째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수치심,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뒤엉켜 있었다. 이윤서는 그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오히려 그는 내일의 성공을 예감하며 한껏 들떠 있었다. 그는 창밖에 펼쳐진 야경을 내려다보며 와인을 음미했다. 이 비서, 내일이면 모든 것이 내 손안에 들어와. 이 도시 전체가 말이야. 그는 승자의 여유를 부리며 말했다. 이윤서는 그런 그를 보며 속으로 대답했다. 아니, 내일이면 당신은 당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의 잔해 아래에 묻히게 될 거야.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그를 회장실 안으로 안내했다. 문이 열리고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도시를 발 아래에 둔 채 위압적으로 서 있는 강태준의 모습이 나타났다. 박진수 대표는 그 거대한 권력의 상징 앞에서 순간적으로 주눅이 드는 듯 보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며 안으로 들어섰다. 이윤서는 조용히 문을 닫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모든 신경은 회장실 안을 향해 있었다. 그날 밤 이윤서는 자신의 오피스텔에 돌아와 아버지의 낡은 사진을 꺼내 들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니 억눌러 왔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버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당신의 억울함 제가 전부 풀어드릴게요.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다. 그것은 지난 5년간의 고통과 슬픔을 쏟아내는 눈물이자 내일의 결전을 앞둔 마지막 다짐이었다. 회장실 안에서는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애원하는 박 대표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강 회장님, 제발 저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인수 조건은 얼마든지 조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고용 승계만큼은 그들은 제게 가족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회사에 바친 그들을 길거리로 내몰 수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절하게 떨리고 있었다. 기자회견 당일 아침이 밝았다. 이윤서는 그 어느 때보다 정성 들여 화장을 하고 가장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다. 그것은 비서의 유니폼이 아니라 심판을 집행하는 자의 예복이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다. 거울 속에는 차갑고 냉정한 표정의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지난 5년간 복수라는 목표 하나만을 위해 달려온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결연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다. 폭풍의 눈 한가운데로 그녀는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에 대한 강태준의 대답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박 대표님, 비즈니스는 감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무능이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겁니다. 이제 와서 동정을 구걸하는 건 보기 흉하군요. 당신의 직원들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 책임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노신사의 심장에 박혔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다. 기자회견이 열리는 아우라그룹 본사 대연 회장은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단상 중앙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 단 오만한 표정의 강태준이 앉아 있었고 그의 뒤에는 이윤서가 늘 그랬던 것처럼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지극히 평온했지만 그 가면 아래에서는 5년간 벼려온 복수의 칼날이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며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잠시 후 회장실 문이 열리고 박진수 대표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어깨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이윤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조심히 안녕히 가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그의 깊은 절망을 똑똑히 보고 있었다. 5년 전 모든 것을 잃고 법원 계단을 내려오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그의 위로 겹쳐졌다. 강태준은 마이크 앞에 서서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프로젝트 피닉스의 성공을 아우라 그룹의 위대한 도약이라고 자축하며 장밋빛 미래에 대해 떠들어댔다. 기자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쉴 새 없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고 아우라 그룹의 임원들은 아첨과 경애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그의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박 대표가 힘없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진 뒤 이윤서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눈을 감았다. 심장이 얼음 조각에 찔린 것처럼 아팠다. 강태준의 잔인함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한 인간의 평생을 아무렇지 않게 짓밟았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다. 이것은 약자에 대한 무자비한 학살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아니, 망설여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다. 이번 인수를 통해 아우라 그룹은 글로벌 시장의 리더로 우뚝 설 것입니다. 강태준의 목소리가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지며 연설이 절정으로 치닫는 순간이었다. 정확히 오전 10시, 이윤서가 김진우 기자와 박철민 검색에 약속했던 바로 그 시간, 연 회장 곳곳에서 앉아있던 기자들의 휴대폰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피닉스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일제히 수신된 것이다. 그녀는 눈을 뜨고 다시 모니터를 켰다. 프로젝트 피닉스 관련 파일들을 열어보았다. 강태준이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다. 그는 세진 테크놀로지를 너무 얕보고 있었다. 세진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특허 외에도 아직 공개하지 않은 차세대 핵심 기술을 비밀리에 개발 중이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오직 대표와 핵심 연구원 몇 명만이 알고 있었다. 강태준의 목적은 기존 기술이었지만 이윤서는 그의 탐욕이 그 이상의 것을 노리게 만들 계획이었다. 웅성거리던 기자들이 이메일을 확인하는 순간 연 회장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얼어붙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강태준의 뒤편에서 그의 성공 신화를 담은 영상을 상영해야 할 거대한 스크린이 갑자기 지지직거리며 화면이 바뀌었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뇌물 수수를 지시하는 강태준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의 영혼까지 사버려. 그의 추악한 목소리가 연 회장 전체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그날 오후 이윤서는 강태준에게 세진 테크놀로지의 비공개 기술에 대한 정보를 흘렸다. 마치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회장님, 세진 측 내부 자료로 추정되는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이지만 차세대 나노 공정 기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가 내민 자료는 사실 그녀가 과거 정보요원 시절의 기술을 이용해 해킹으로 빼낸 것이었다. 순간 연 회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기자들은 충격과 흥분 속에서 무대 위로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는 광란적으로 터져 나왔다. 아우라 그룹의 임원들은 사색이 된 채 어쩔 줄 몰라 했고 강태준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과 기자들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오만한 얼굴은 당혹감을 넘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자료를 훑어보던 강태준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즉시 법무팀과 M&A 팀을 호출해 인수계약서의 세부 조항을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기존 기술뿐만 아니라 회사가 보유한 모든 무형 자산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명시하라는 것이었다. 그는 세진이 숨겨둔 보물까지 통째로 삼키려 하고 있었다. 이윤서의 계획대로 그의 탐욕은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덫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기획지어 당장 저거 꺼. 강태준이 이성을 잃고 기술팀을 향해 고함을 질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스크린의 영상은 멈추지 않았고 기자들의 휴대폰으로는 아우라 그룹의 비밀 장부와 로비 내역 파일이 쉴 새 없이 전송되고 있었다. 강태준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견고했던 성이 단 몇 분 만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가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의 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 강태준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비공개 기술까지 빼앗으려 한다는 명백한 증거를 남기는 것. 이것은 단순한 적대적 M&A를 넘어 명백한 기술 탈취 범죄에 해당했다. 그녀는 강태준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눈앞의 먹잇감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바로 그 혼돈의 한가운데를 뚫고 이윤서가 조용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는 얼어붙은 강태준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행동에 소란스럽던 연 회장은 순간적으로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의 시선이 갑자기 나타난 이름 모를 비서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차갑고도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퇴근 후 이윤서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낡은 상가 건물의 지하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가 과거 동료와 연락하기 위해 마련해둔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철저하게 외부의 감시를 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그곳에서 그녀는 특수 제작된 보안 통신 장비를 꺼내 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몇 개의 코드를 입력하자 화면에 암호화된 채팅창이 나타났다. 제 이름은 이윤서가 아닙니다. 제 진짜 이름은 이서연입니다. 그녀의 폭탄 선언에 장내는 다시 한번 술렁겼다. 강태준은 경악에 찬 눈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이서연. 그 이름은 그의 기억 저편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의 성공 신화의 첫 번째 희생양이었던, 그가 짓밟아버렸던 한 중소기업 사장의 이름과 연결된 그 이름.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게 된다. 이것은 그녀 개인의 복수를 넘어 더 큰 싸움의 시작을 의미했다. 그녀는 박진수 대표의 무너진 어깨와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더 이상 무고한 희생자가 나와서는 안 되었다. 강태준과 아우라 그룹이라는 거대한 악의 제국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그녀의 힘만으로는 부족했다. 이윤서, 아니 이서연은 흔들림 없는 눈으로 강태준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강태준 회장님, 당신은 5년 전 당신의 욕심을 위해 한 사람의 인생과 그의 가족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당신은 이진석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기억합니다. 그분은 바로 제 아버지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억겁의 세월처럼 깊은 슬픔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짧고 간결한 메시지를 입력했다. 불사조가 불타고 있다. 사냥을 시작할 시간. 이 메시지는 그녀와 과거 생사를 함께했던 동료, 현재는 언론계에 몸담고 있는 선배에게 보내는 신호였다. 그들은 오래전 부패한 권력에 맞서 싸우다 좌절했던 경험을 공유한 사이였다. 그 선배라면 그녀의 뜻을 이해하고 그녀가 판을 벌일 때 가장 강력한 스피커가 되어줄 것이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저질렀던 모든 범죄를 하나하나 대중 앞에서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어떻게 그의 비서가 되었는지, 어떻게 그의 곁에서 모든 증거를 수집했는지. 그녀의 고백은 한 편의 잘 짜인 드라마처럼 기승전결이 완벽했다. 그녀의 이야기에 기자들은 넋을 잃었고 강태준의 얼굴은 하얀색을 넘어 잿빛으로 변해갔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가장 하찮게 여겼던 존재에게 완벽하게 기만당했다는 것을. 전송 버튼을 누른 그녀의 송아 K벤처스와의 만찬에서 사용할 소형 녹음기를 꺼내 점검했다. 내일 저녁이 첫 번째 신호탄이 될 것이다. 강태준의 불법 로비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 때가 되었을 때 세상에 공개할 것이다. 프로젝트 피닉스는 강태준에게 최고의 성공 신화가 아니라 최악의 몰락서사가 되도록 만들 것이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교진말. 저 여자는 미쳤어. 저 여자가 모든 것을 조작한 거야. 강태준은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질 뿐이었다. 그 누구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화면 속의 영상과
기자들의 손에 들린 증거 자료들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통제하던 제왕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그는 그저 발가벗겨진 채 발버둥치는 패배자에 불과했다. 그녀는 비밀 공간을 나와 다시 차가운 도시의 밤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더 이상 침묵하는 그림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심판의 칼날을 휘두르는 집행자가 될 것이다. 강태준의 옆에서 그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그의 숨통을 조여왔던 지난 2년의 세월이 마침내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폭발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가 미친 사람처럼 날뛰며 이서연에게 달려들려던 바로 그 순간 연회장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선두에는 박철민 부장검사가 서 있었다. 그는 성큼성큼 단상 위로 걸어 올라와 망연자실한 강태준의 눈앞에 차가운 구속영장을 내밀었다. 강태준 씨,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치어벌법상 횡령 및 배임, 뇌물 공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날 저녁 강태준과 K벤처스 김 대표의 만찬이 예약된 최고급 한정식집은 철저한 보안과 은밀함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이윤서는 강태준의 뒤를 따라 복잡한 미로 같은 복도를 지나 가장 안쪽에 위치한 별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그림자처럼 행동했지만 그녀의 재킷 안쪽 주머니에 숨겨진 만년필 형태의 소형 녹음기는 차가운 금속성 감각으로 그녀의 임무를 계속해서 상기시켰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차가운 수갑이 강태준의 손목에 채워졌다.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세상의 정점에 서 있던 그는 이제 초라한 범죄자가 되어 수사관들에게 끌려가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서연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원망, 그리고 아주 희미한 의문이 담겨 있었다. 대체 왜? 그는 입모양으로 그녀에게 묻는 듯. 문 닫혔다. 김 대표는 이미 도착해 있었고 그의 기름진 미소는 탐욕과 불안이 뒤섞여 기묘한 인상을 풍겼다.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되자 이윤서는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서서 그들의 대화에 집중했다. 그녀는 능숙하게 술을 따르고 안주를 챙기면서도 두 사람이 주고받는 단어 하나하나, 미묘한 표정 변화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머릿속에 새겼다. 그들의 대화는 온갖 미사역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본질은 추악한 거래였다. 이서연은 그를 향해 어떤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도, 연민도, 승리의 희열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깊고 차가운 공허함만이 자리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이 그 어떤 대답보다 더 잔인한 형벌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완벽하게 패배했다. 그의 성은 무너졌고 그의 신화는 끝났다. 5년간 계속되었던 길고 긴 싸움이 마침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강태준은 세진 테크놀로지 인수권에 대한 정부의 특혜를 요구했고 김 대표는 그 대가로 아우라 그룹의 차기 신재생에너지 사업 독점권을 약속받았다. 수천억 원이 오가는 불법적인 거래가 고급스러운 음식과 술잔이 오가는 사이에서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윤서는 차가운 분노를 억누르며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이것은 강태준의 목에 들이댈 첫 번째 칼날이 될 터였다. 강태준이 수갑을 찬 채 연회장을 빠져나간 그 순간 아우라 그룹의 신화는 막을 내리고 대한민국은 거대한 스캔들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언론은 연일 아우라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대서특필했고 강태준이 쌓아 올린 부와 명예가 얼마나 추악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경쟁적으로 폭로했다.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끝을 모르고 추락했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휘청거렸다. 만찬이 끝나고 강태준이 취기에 기분이 좋아진 틈을 타 이윤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회장님, 내일 아침 홍콩 지사와의 화상회의에 필요한 보고서에 수정사항이 발견되어 오늘 밤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야근 허가를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고 강태준은 귀찮다는 듯 손을 한번 휘젓는 것으로 허락을 대신했다. 그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완벽한 명분이 만들어졌다. 검찰의 수사는 이서연이 제공한 완벽한 증거 자료 덕분에 급물살을 탔다. 강태준을 비롯한 그룹의 핵심 수뇌부들이 줄줄이 구속되었고 그들에게 뇌물을 받고 특혜를 제공했던 정관계 인사들 역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한철영 전무는 마지막까지 강태준을 비호하려 했지만 이서연이 넘긴 자료 속에 있던 자신의 비리 내역까지 드러나자 결국 무너져 내렸다. 거대한 부패의 카르텔이 한순간에 붕괴하는 순간이었다. 다시 회사로 돌아왔을 때 거대한 빌딩은 대부분의 불이 꺼진 채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이윤서는 자신의 사무실이 아닌 최상층의 회장 비서실로 향했다. 그녀의 진짜 목표는 강태준의 개인 컴퓨터에만 접속이 허용된 아우라 그룹의 중앙 서버, 코드네임 판도라였다. 그곳에는 그룹의 모든 지부가 담긴 비밀 회계장부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그의 컴퓨터 사용 패턴과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분석해왔다. 아우라 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프로젝트 피닉스는 즉각 백지화되었고 세진 테크놀로지는 아우라로부터 막대한 피해 보상금을 받고 독립 경영권을 되찾았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을 뻔했던 직원들은 다시 자신의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늦었지만 세상은 조금이나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이서연이 있었다. 비서실에 도착한 그녀는 먼저 사방을 둘러보며 모든 보안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확인했다. 그리고는 강태준의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USB 드라이브를 꺼내 강태준의 컴퓨터에 꽂았다. 그녀가 직접 개발한 해킹 프로그램이 담긴 드라이브였다. 화면에 복잡한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세상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이미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검찰의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진술했고 그것을 끝으로 세상과의 모든 연결을 끊었다. 그녀는 이윤서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던 2년간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아우라 그룹에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더 이상 그녀가 머물러야 할 이유는 없었다. 첫 번째 관문은 그의 개인 로그인 암호였다. 그는 극도로 편집증적인 성격이라 암호를 수시로 바꾸었지만 이윤서는 그의 심리를 꿰뚫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가 설립한 아우라 그룹의 창립 기념일, 그의 어머니의 기일, 그리고 그가 유일하게 믿는 자신의 이름 이니셜과 특정 숫자의 조합,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바탕화면이 나타났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와 지난 5년간 자신의 심장과도 같았던 벽면의 관계도를 하나씩 떼어내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사진, 얽히고 설킨 붉은 실, 수많은 인물들의 정보가 적힌 메모들. 그것들은 그녀의 청춘을 바친 복수의 기록이었다. 마지막 압정을 뽑아냈을 때 텅 비어버린 벽을 보며 그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허무함과 해방감을 동시에 느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정말로 끝난 것이다. 중앙 서버 판도라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3단계의 생체 인증을 거쳐야 했다. 지문,
홍채, 그리고 음성 이윤서는 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 강태준이 사용했던 와인잔에서 그의 지문을 채취했고, 특수 콘택트 렌즈 형태의 카메라로 그의 홍채 정보를 스캔했으며, 평소 그의 목소리를 녹음해 음성 패턴을 분석해 두었다. 그녀는 차례대로 준비된 데이터를 이용해 인증 시스템을 통과했다. 화면에 접속 허용이라는 메시지가 떴을 때 그녀는 짧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짐을 정리하던 그녀는 아버지의 낡은 사진, 옆에 놓여있던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서 그녀는 세상의 근심이라곤 하나도 모르는 아이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지난 5년간 그녀는 단 한 번도 저렇게 웃어본 적이 없었다. 복수라는 무거운 갑옷을 입은 채 그녀는 웃는 법마저 잊어버렸던 것이다. 그녀는 사진을 조용히 가슴에 품었다. 이제는 저 아이의 웃음을 되찾고 싶었다. 판도라의 내부는 거대한 미로와 같았다. 수많은 더미 파일과 함정 폴더들 사이에서 진짜 비밀 장부를 찾아내야 했다. 그녀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 보안팀이 야간 시스템 로그를 확인하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현란하게 키보드 위를 움직였다. 그녀의 머릿속에 저장된 서버의 구조도를 따라 그녀는 거침없이 파일들의 미로를 헤쳐나갔다. 서울을 떠나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김진우 기자를 만났다. 그는 이번 특종 보도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자 중 한 명이 되어 있었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그녀에게 말했다. 세상은 너를 영웅이라고 부르지만 네가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었는지는 아무도 모르겠지. 그는 그녀에게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지만 이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선배, 저는 이제 그림자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마침내 그녀는 프로젝트 피닉스 거와 관련된 자금 흐름을 기록한 은닉 파일을 찾아냈다. 세진 테크놀로지를 인수하기 위해 조성된 자금 중 상당객이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흐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것만으로도 강태준을 구속시킬 충분한 증거가 되었다. 그녀는 즉시 파일들을 자신의 암호화된 외부 서버로 전송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나타난 전송 진행률 막대가 거북이처럼 느리게 움직였다. 그녀의 마지막 여정은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고향의 작은 공원 묘지였다. 따스한 가을 햇살이 묘비 위로 부드럽게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차가운 비석을 조용히 쓸어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승리의 보고도 원망의 하소연도 아니었다. 그저 침묵으로 아버지의 고통을 위로할 뿐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복도 저편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윤서의 온몸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이 시간에 이곳에 올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아우라 그룹의 보안을 총괄하며 강태준의 충실한 개로 불리는 한철영 전무. 그는 자신의 일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인물로 불시에 순찰을 돌기로 악명이 높았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이윽고 회장실 문 앞에서 멈췄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요. 당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은 모두 대가를 치렀어요. 그러니 이제는 편히 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에서는 참아왔던 눈물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5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빗장을 풀어내는 해방의 눈물이었고 스스로에게 건네는 위로의 눈물이었다. 똑똑. 날카로운 노크 소리와 함께 한 전무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 비서 안에 있나? 그의 목소리는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윤서는 침착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전송 프로그램을 백그라운드로 전환시켜 화면에서 숨기고 대신 아침에 보고했던 홍콩 지사 관련 보고서를 화면에 띄웠다. 그리고는 일부러 피곤하고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전무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울었다.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그녀는 비로소 복수심에 불타던 집행자가 아닌 아버지를 잃은 평범한 딸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눈물이 그치자 그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삶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딸이나 복수자가 아닌 오롯이 이서연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날카로운 매의 눈을 가진 한 전무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이 시간에 왜 아직 퇴근하지 않은 거지? 그것도 회장님 사무실에서. 그의 시선이 그녀의 어깨 너머로 컴퓨터 화면을 향했다. 이윤서는 하품을 하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그의 시선을 가로막았다. 홍콩 지사 보고서에 급한 수정사항이 생겨서요. 회장님, 컴퓨터에 원본 파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에 묻은 흙을 털어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묘비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다시 돌아섰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어둠의 그늘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묘지를 나와 햇살이 가득한 시골길을 따라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진 목적지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놀랄 만큼 가벼웠다. 한 전무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은 채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시선이 책상 위를 훑었다. 이윤서는 그의 시선이 자신이 꽂아둔 USB 드라이브로 향하는 것을 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가 눈치채기 전에 행동해야 했다. 그녀는 마치 발을 헛디딘 것처럼 살짝 비틀거리며 책상 위에 커피잔을 쳤다. 쏟아진 커피가 서류 몇 장과 키보드 일부를 적셨다.